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누가 대통령을 구속했나? 어제 검찰은 대통령을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구속은 예견된 수순에 따른 것에 불과했습니다. 절대로 검찰이 한 행위가 원칙적이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고장난 자동차에 무면허 운전자가 150km로 낭떠러지가 있는 길을 달린다면 당연히 그건 차 안에 탄 사람은 사망이나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중간중간 고비고비마다 브레이크를 걸고 차를 점검하고 차를 정비소에 보낼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공수처가 불법으로 위법으로 체포영장을 들고 와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할 때도 충분히 차를 점검할 시간, 운전자를 점검할 시간을 있었습니다. 그 후 대통령을 구속하는데도 똑같은 그런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차를 스톱시키고 차량을 정비소에 보내고 기사가 자격증을 가졌는지 무면허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차는 지금 굴려서는 안 된다. 이 도로는 가서는 안 된다. 그걸 얘기해 줄 사람은 누굽니까? 조희대입니다. 공수처가 위법인 체포영장을 들고 와서 법을 어기면서 군사기밀지역에 경호처의 허락도 없이 들어가는 것부터가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라고 분명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조희대가 할 일입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중앙지법에 가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하니 불허를 하니 서부지법으로 온 것, 거기서 또 영장을 발부해 준 것, 그리고 중앙지법에서는 누가 이 영장 신청을 받았는 걸 안 해줬느냐, 불허했느냐. 지금은 수사 중이라서 답할 수 없다. 그게 법원의 대답입니다. 중앙지법의 답입니다. 그리고 서부지법은 자기들 마음대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조항으로 걸어. 다시 말하면 군사기밀지역 특급지역에 공무상 특급 비밀지역 기밀지역에는 관할 책임자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조항을 예외로 시키고 예외로 만들고 대통령을 체포하러 들어갔는데도 조희대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조희대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공항으로 말하면 관제탑에 앉아있는 총지휘자입니다. 어느 차가 지금 어느 라인으로 들어왔어. 랜딩하려고 한다. 자칫하면 충돌한다. 공중에 더 떠 있어라. 한 바퀴 더 돌고 오너라. D라인으로 들어가라. C라인으로 들어가라. 관제탑에서 그 정리를 안 해주면은 비행기는 반드시 충돌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관제탑에 앉아서 지휘자 역할을 해야 되는 조희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쇼를 한 건 딱 한 번,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서부지방법원을 1월 20일 찾아가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라를 위해서, 법을 위해서 열심히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해달라 어깨를 토닥거려 주는 게 전부입니다. 국민들의 고통,
이 위법에 대한 국민의 분노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정리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럼 관제탑이 아니라고 치고 도로의 교통 상태라고 칩시다. 반드시 거기 교통정리를 하는 교통순경이 있어야 됩니다. 빨간불일 땐 서고 시속 60km 이상 달리지 않아야 될 때에 100km로 달리면 그건 범법 처리를 하고 자동차를 스톱시키고 그게 조위대 역할입니다.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고비고비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서부지방법으로 받은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게 다 잘못됐다. 나아가서는 검찰까지 거기에 손을 얹고 숟가락을 얹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중앙지검은 공수처로부터 약 3만 페이지에 해당하는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1월 23일. 넘겨받자마자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바로 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수사를 못 믿겠다. 공수처가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데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없는 데인데 그러면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공수처도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만 가지지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가지고 내란죄라는 머리통을 사버린 거, 통째로 삼켜버린 거예요. 큰 물건 사면은 뭐 하나 더 붙여주듯이 붙여가지고 검찰에 넘기면서 내란죄까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라는데 검찰은 날짜 충분 안 해. 너희들이 수사해놓은 거 우린 못 믿을 거야. 쓰레기야. 쓰레기통에 넣고 우린 다시 수사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중앙지법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사할 시간을 충분히 줘. 2차례나 신청했습니다. 중앙지법에서 그건 안 된다. 안 된다고 한 이유는 공수처법 26조에 근거해서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 그 원칙에 따르라는 겁니다. 그 원칙에 따르라는 게 검찰은 완전히 트위스트해서 그 법원의 처분을 우리가 할 건 지금 기소만 하면 되는구나. 대통령을 구속시킨 상태에서 기소만 하면 되는구나. 심우정 검찰총장 엄청난 쇼를 한번 벌렸습니다. 어제 10시 대검찰청에 전국의 고검장, 지검장 다 불러놔놓고 고뇌하는 척 회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석방시킨 후에 기소를 해야 될 것인가? 석방시킨 후에 대통령 관저 한남동에서 기거하게 하면서 수사를 받고 그 수사를 근거로 해서 기소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건 정말 우리는 이때까지 공수처의 수사로 인정도 안 했으니까 수사 기록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그냥 대통령을 기소할 거리도 안 된다. 무혐의로 처분해야 될 것인가? 물론 검찰청이 거기까지 배려했을 가능성은 없지만 이론적인 옵션을 본다면 그 시나리오 아니면 그 구속 상태에서 그대로 기소할 것인가인데 어떻게 수사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검찰이 기소를 합니까? 경찰에 불려온 사람에게 너 물건을 훔쳤냐? 아니면 길에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때렸냐? 어떠냐? 그때 당신이 길을 걸릴 때 파란불이었냐? 빨간불이었냐? 말 한마디 묻지도 안 하고 그냥 기소를 한 거예요. 수사를 전혀 안 하고 기소를 한 겁니다. 왜 수사하려고 하니까 행키지?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권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 안 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검찰이 중앙지법에 요청한 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사할 시간을 주십시오 했는데 2번이나 기각당하자 한다는 게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공수처 수사를 제대로 된 수사로 인정할 거야.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해. 그것도 아주 서둘러서 야반 도주하듯이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는 쇼를 어마어마하게 마치 대통령을 석방시킬 듯한 제스처를 쓰는 심우정 그 알량한 제스처를 쳐놔놓고 처음에는 27일까지 기소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어제 번개불에 콩팥 끝이 했습니다. 야반도주 하듯이. 왜? 법원의 시간표와 검찰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공소 제기에 있어서. 법원은 1월 15일 대통령이 체포되었으니까 그로부터 시간을 계산해서 열흘 구속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열흘이니까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이 열흘이면은 공수처와 합쳐서 열흘이면은 수사하기 시작해서 열흘이면 1월 25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대통령을 풀어주든지 기소하든지 해야 된다. 근데 기소할 수는 없다. 왜? 검찰 스스로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공수처 기록을 검찰은 그건 쓰레기종이나 휴지 조각이나 같다고 스스로 얘기했으니까 당신들은 스스로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자백한 거나 같으니까. 그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법적으로 따르면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은 아니야, 우리 시간표대로 하면은 체포영장실질심사 하는데 걸린 시간, 구속영장실질심사 하는데 걸린 시간, 이건 다 빼야 되니까 27일까지 기소할 시간이 있어. 그런데 뭐 전직 판사들, 양심 있는 변호사들이 법원 내부만 아니라 밖에서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으로 마구마구 글을 올리면서 검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옳지 않다. 대통령을 추가 수사를 한다는 것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더더구나 검찰은 엄밀하게 말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당신네들이 법적으로 하려면 대통령 지금 석방시켜주는 것 뿐이다. 이런 압박이 들어오니까 검사장 회의라는 어마어마한 쇼를 벌리면서 결국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그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데 심우정도 큰 몫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굴러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민주당이 처음부터 대통령을 내란죄로 덮어씌우고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검찰은 처음부터 대통령 내란 수괴라 하고 공수처 역시 내란 수괴라는 증명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를 하고 경찰을 자기 혼자서는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체포할 수 없으니까 경찰을 동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편법을 만들기 위해서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어가고 공동조사본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경찰 인력을 끌어들여. 왜? 경찰은 내란죄에 대해서 체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 체포를 시도하는 것,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 그리고 공수처가 검찰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 검사냐 아니냐의 논란, 그리고 중앙지법에서 대통령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을 노했을 때에 노하고 난 뒤에 그걸 판사 쇼핑을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중앙지법이 그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 우리 윤상현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이 나서서 따지고 장동혁 의원까지 나서서 따지고 어떻게 된 거냐. 중앙지법은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 꺼내대서 우리에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부 한 통속이죠. 여기에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왜 제가 처음에 왜 대통령 구속 기소는 수순이다 하느냐 하면 이렇게 공수처부터 잘못되고 서부지방법원이 잘못되고 중앙지법 남청규 판사,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근거자료 황현호 전 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남청규 판사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본인이 검찰이 수사기간 연장하는 것은 불허했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밝혀주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 건 조희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중간 브레이크를 걸어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뭡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못되고 위법이 된 상황에서 검찰은 자기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더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한테 눈 밖에 나가기 싫어서 뭐 지금 와가 내가 영웅이 되려고, 적법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석방시키다가는 검찰에서 내가 이재명 당하고 몰매 맞아 죽을 것 같고 이재명한테 영원히 쫓겨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잘못 고장난 자동차니까 내가 나서서 차를 고치겠다고 점검하겠다고 하는 짓 자체가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이럴 바에는 고장난 차라도 그냥 모으는 게 낫다.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왜? 이 대통령은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계속, 중앙지검이 계속 공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논란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보석을 신청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장난 자동차를 가지고 예정된 지도에 따라서, 내비게이션에 따라 운전한 게 아니고 이상한 산골을 그것도 속도도 과속으로 해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의지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어디에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보석 신청하면은 이게 법원하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과연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서 대통령을 체포한 게 옳은가? 더더구나 가장 확실한 것은 군사 비밀지역, 공무상 비밀지역에는 책임 관할자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갔잖아요, 공수처가.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따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왜 대법원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었냐 따질 것이고, 법의 원칙에 따라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할 거면 반드시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내려줘야 되는데 서부지법으로 이 판사 쇼핑을 해가 간 게 이게 위법이 아니고 법을 지킨 거냐. 그리고 차은경 판사가 내린 구속영장 15자로 그냥 증거인멸에 혐의가 있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편파적인 미리 세팅 다 된 멘트 하나로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 이게 제대로 된 건가 다 따질 겁니다. 그 누가 진짜로 물이 빠져봐야 누가 빤스를 입은지 안 입은지를 알 수 있듯이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희망적인 시간만 올까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해놔놓고도 우울한 이유가 지금까지 흘러온 꼴을 보라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판사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으로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보석 신청할 때 담당 판사가 어떤 판사냐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보석을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무리 법리적으로 대통령 변호인단이 옳은 해석과 절차적인 공정성을 논한다 손치더라도 판사 독재, 판사 횡포에 의해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의대가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해서 손톱만큼의 인간적인 예우라도 있다면, 그건 법을 벗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법원에서 이제 지금 보석을 심사할 때에 조의대 역할이 이때까지 못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반듯하게 함으로써 대통령 편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원칙을 따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신원서판이라고 합니다. 처음 허우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속에 뭐가 들었든 글이 아무리 들었든 조혜대가 보이는 모습 어떻습니까? 제가 인격적인 모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강골입니까?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이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지고 추상 같은 판결을 내리고 원칙에 따르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유약하고 연약해 빠진 모습, 어영부영하고 기회주의자적인 모습 그 이상 그 이하로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라는 건 조혜대가 법원을 좀 정리를 하라. 더 이상 대통령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서 괴롭히지는 말아달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아우성이 지금 대통령의 석방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